하시는데 그럼 올킬 내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근데 이게 뭐냐면 방금 아까 My name is 아무개 What's your name 이거는요. 보통 3초 안에 우리가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말할 적에 머릿속으로 문법을 생각하고 단어 생각 안 했어요. 거의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많이 들어봤고 많이 말해봤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근데 방금 제가 마지막에 한 거 있죠. 그죠?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주면 돼요. 한 2-3시간 있다가 쏘라 그러면 써봐요. 근데 이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2-3시간 있다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결했어. 나 영어 잘해. 이거 오해를 합니다. 2-3시간 있다 나온 건요. 스피킹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스피킹은 보통 3-4초 안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3-4초 안에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대화로서의 효과가 없게 돼요. 근데 하는 오해를 하세요. 학생들이 이틀 있다 만들어 온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라이팅 실력은 돼요. 근데 스피킹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이유는요. 지금 하고 싶은 if I were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입에 붙여야 돼요. 그 본인 판단 기준이 3-4초예요. 내가 딱 뭔가 인풋이 들어왔을 적에 3-4초에 하고 싶은 말이 나오냐고요. 나오면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런 말을 많이 가지면 돼요. 그런 말을 많이 가지면 돼요. 생활 가운데 한 123개 정도의 상황이 있어요. 뭐 은행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에서, 뭐 친구 만날 때, 전화할 때. 각 상황마다 사전적으로 쓰이는 고정된 표현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 외우면 한 700-800개 되거든요. 700-800개 그냥 아예 3-4초 안에 쏟아내오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해결이 돼요. 일단은 해결이 돼요. 예.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 문장들을 구해가지고 상황별 3-4개씩 문장을 3-4초 안에 쏟아내게 외우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문법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언제 외우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문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영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긍정적으로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문법을 그렇게 학자들이 안 뽑아놨으면요, 우리가 그거 공부하면서 다 곤란할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30몇 개의 문법 타이틀을 뽑아줬으니 우리는 그거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시야를 가지라고 얘기해 싶어요. 어렵다 이거보다는. 그러면 박준원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영문학자로서 이 문법 때문에 사실은 흥미를 떨어뜨린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하일린 선생님께서 답변을 다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워낙 보완해주세요. 워낙 잘 말씀드려요. 제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네요. 다 말씀드려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EFL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이기 때문에 외국어 상황에서는 문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거나 또 제2 언어로 쓰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재화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내재화해야 되거든요. 또 요청해서. 그 노력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나이가 있겠죠. 또 인지 수준.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해줘야지 이게 좀 뭡니까. 서로 무리하게 어떤 한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은 그건 이제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적으로 이제 가르칠 필요도 있어요. 명시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애들이 상황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를 주거나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필요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면은 너무 애들로 표현하지 말고 문법 용어를 설명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다면은 그걸 쓸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냥 그걸 하지 않고 교재도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문법은 아까 여러 가지 뭐 토익 문법도 있고 뭐 토플 문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같은 문법이죠. 이게 문법이 뭐 다른 문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 중학교 교육 과정,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 학생들이 그 학년에서 배워야 할 문법적인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문법책을 보다 보면은 너무 특수한 문법들을 막 그걸 배우게 되고 또 그걸 하는데 그런 건 제외하고 학생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자동화가 중요한데 우리가 정보 처리할 때 처음에 힘들어요. 운전할 때도 처음에는 아주 어색합니다만은 자꾸 반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요한 표현들은 외우고 학습하고 해가서 머릿속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학 문법에서는요, 저도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양심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 외우라 그러는 게 맞을까? 나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교육학 문법 책이 이제 최신판을 보니까요,
영어는 그렇게 정해지는 편이 굉장히 많으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상당 부분의 이 외워야 될 부분을 고정되어 있는 말을 노출시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층 마음이 좀 편해졌었어요.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예전에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네. 드릴만 했어요, 드릴만. 형태만 배웠었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상황 속에서 그걸 아웃풋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줘야죠. 그럼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저도 영어 교육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당부를 하는 말이 꼭 문법과 단어가 없는 것은 사상두각이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교육이 시작하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평생 영어가 좌우가 될 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뭐 정기 교과 과정에서 지금 문법이 빠졌지만 어떻게 그 문법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탄탄한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쌓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뭐 잘해야 돼요. 다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학생이 된다 그러면 목표치가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 있어요. 그렇죠. 목표치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문법을 공부할 때도 목표치가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목표치가 되고요. 초등학생의 고학년, 4, 5, 6학년 하면은 걔네들의 목표치는 중고등학교 때 밀리지 않고 견디는 게 목표치예요. 그게 좀 달라지죠, 이 목표치가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중학교가 넘어가면요, 문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셔야 돼요. 예, 그게 문법 타이틀이, 타이틀로만 한 780개가 있고요. 그걸 좀 쪼개면 한 200개. 그리고 요즘 일반 문법책에 보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타이틀이 있어요. 모든 문법책에 다 나와 있는데 중학교 이상이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타이틀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투부정사 얘기했으니까 이제 투부정사라는 타이틀을 접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투부정사 들어간 문장 써줘봐. 그럼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동명사 들어간 문장 써줘봐. 탁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형용사절 들어간 거 써줘봐. 탁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형용사절에 대해서 문법 설명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쓰라니까 못 써.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없어요. 이제 요게 해결돼야 되는 문법 공부가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초등학교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초등학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초기적인 문장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거 있죠. 아까 형식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잘 다스려 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문법인 전치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 인오럴 투가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게 전치사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문장 속에 쓸 수 있도록 탄탄히 해놓으면 중고등학교 가서 빨라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아직 문장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study English는 쓸 수 있어야 I study English in the library with my friends라고 말을 붙이죠. I study English라고 문장을 만들어야 I study English to take a test 이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는 문법의 포인트가 문장 만드는 곳에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 되면 그 문장을 살찌우는 문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 어렵게만 느껴지던 문법 공부 외워야 될 것인가, 문형 안에서 깨달을 것인가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박준영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항상 토크앤이슈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갈등이 생겨요. 그래요? 오늘 왜요?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그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오늘 점심 이제 표준어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짬짜면 있잖아요. 짬짜면 있네요. 영어 수업을 선생님을 한의 선생님을 할 것인지 썬킴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의 연속이죠. 네. 그 여러 선택이 놓여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선택을 하면요. 자기를 믿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마 영어 교육의 왕도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꿋꿋하게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